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오늘은 원형의 헤어라인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키샷에서 이렇게 범프나 디스플레이스 맵을 사용하는 걸로 보통은 알고 있으실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헤어라인이라는 거는 사실 그 NC의 드릴날이 알루미늄을 깎으면서 생기는 그 잔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형으로 깎기 때문에 그 라인이 보이게 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민무늬의 모델링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얹혀갖고 이제 범프 맵을 얹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스 맵을 사용하셔도 뭐 상관없고, 근데 뭐 디스플레이스 맵보다 범프 맵이 얘한테는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우선 제가 이거 말고 모델링으로도 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삼각형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지금 두 개를 같이 표현을 할 건데, 그 제품 표면의 텍스처 자체를 모델링 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NC를 가지고 깎는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깎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깎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상에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거를 모델링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제품 렌더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렌더링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저는 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텍스처를 모델링을 할 수는 없어요. 모델링 할 수 없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되게 자잘한 텍스처 같은 경우는 그거 일일이 어떻게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범프로 가지면은 헤어라인 정도는 사실은 뭐 모델링 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 부분을 제가 파라메트릭으로 작업은 못했어요. 이게 헤어라인의 개수를 바꾸게끔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바꿔버리면은 이게 그냥 여기가 그냥 붕붕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요거랑 요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거는 키샷에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렌더링을 걸면 돼요. 네, 얘가 이제 문제죠. 자, 우선은 얘를 렌더링을 하기 전에 개체를 조금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에는 이제 무광 알루미늄, 유광 알루미늄, 무광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다이어 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광 처리를 한 거고, 여기다가 헤어라인 재질을 넣을 거고,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무광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를 유광, 무광, 무광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 제가 간단하게 렌더링을 좀 해봤어요. 왼쪽에 보시는 게 범프로 표현한 거, 오른쪽에 있는 게 모델링으로 표현을 한 거. 물론 이제 키샷의 텍스처에 보면 이런 브러쉬드 헤어라는 이제 그 텍스처가 있긴 하지만, 얘가 자세히 보면 이게 범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뭔가 하얗게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빛의 산란에 의해서 보이는 거지 범프 텍스처에 들어갈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키샷 책을 쓰면서 제가 새로 이제 만든 텍스처가 있는데, 이 텍스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JPG라서 조금 이미지가 손실이 좀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라면은 아마 조금 텍스처가 우글우글 할 거예요. 이거 다시 PNG로 한번 당겨 볼게요. 제가 AI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거거든요. 일단 이거 그대로 넘겨보자. 되지, 뭐 안 쓰면 되니까. 이거는 PNG로 넘기면은 이제 손실은 없을 거예요. 얘가 해상도는 15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흰색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걸로 한번 바꿔보죠. 일단은 이걸 한번 바꿔보기 전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범프에다가, 자, 제가 넣은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지금 보면은 빛의 흐름과 다르게 약간 십자가의 형태가 보이실 거예요. 빛의 흐름이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빛은 이쪽으로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 가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쓰기가 좀 무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그거 제가 만든 이미지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이 정도가 됐네요. 지금 이렇게 우글우글 거리는 거는 조금 더 적게 해주면은, 이거는 한 150 dpi가 조금만 더 작게. 이게 네, 제가 만든 게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한계치가 있죠. 제가 그리다 말아서 그래요. 좀 더 많이 그렸으면은 좀 더 촘촘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죠. 자, 이런 느낌이 나오네요. 멀리서 보면은 이런 느낌, 그쵸? 이렇게 빛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줄이 가면서 생기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무광 재질을 좀 주긴 했는데요. 이 재질 편집에 들어가서 거칠게 한 0.1 정도? 그다음 여기도 재질 편집, 여기도 0.1이네요. 그리고 텍스처 보면은 텍스처 없는 애죠? 여기 재질 편집. 이거는 제가 따로 분리는 안 해갖고 지금 다 똑같은 재질이 들어가 있을 건데 좀 분리 좀 할게요. 계속. 근데 이게 지오메트리 편집을 하면은 링크가 풀리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다음을 해주시고 분할 각도는 30이니까 한 40 정도. 여기 하나 분리해주고 그다음 여기 하나 분리해주고 적용을 해주면은 이거는 이제 원본이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질 편집에 들어갔어. 얘는 유광이고 얘는 거칠기가 조금 올라가지고 얘도 재질 편집.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제가 이미지의 타입을 좀 바꿔봤어요. 요놈이랑 뭐 그렇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자세히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굴곡 모양과 얘가 가지고 있는 굴곡 모양이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델이긴 한데 여기서 보이는 모양이 얘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조금 더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나기는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